네, 안녕하세요. 글쓰기 기초 수강생 여러분, 고도수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2학기 글쓰기 11주차 수업이네요. 가을은 참 빨리 지나가죠. 그렇죠?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설득적 글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글의 내용 구성하기인데요. 초고 쓰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글을 설계해야 할 시간입니다. 잘 듣고 좋은 글 쓰기 위해 실습해 봅시다. 이 내용 구성하기 단계는요, 글쓰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제 설정을 잘 해놓고 자료 열심히 수집해놓고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그간의 노력들이 너무 아깝죠.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글 내용 구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많이들 혼동하는데요. 내용 구성하기를 개요 작성과 동일시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엄밀히 말하자면 개요 작성은 구성하기의 일부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뚝딱 개요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 만들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쓸 글의 내용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잡아보는 것입니다.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글 전체 내용의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예시 볼게요. 올바른 댓글 문화를 형성하자라는 주제와 주제 요소가 보이죠? 그 밑에 글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글의 목적과 필요성, 댓글의 개념, 댓글 문화의 현 실태 순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댓글 문화의 현 실태는 특히 앞을 현상 제시, 선풀 현상을 통한 지향해야 할 현상 환기로 세부화했어요. 그 이후 바람직한 댓글의 사례, 올바른 댓글 문화의 형성 방법 등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올바른 댓글 문화 형성의 방법도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노력으로 세부화해서 진술하고자 하죠. 마지막으로는 개인 의식 형성을 통한 공동체 문화의 형성을 강조하고 글의 요약 및 한계와 전망 등을 살펴보며 글을 마무리한다고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이 흐름 역시 한 번에 완성되진 않아요. 고민하고 또 수정하고 수정해서 글의 흐름을 완성하도록 합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막상 글을 쓸 때 뭐 써야 하지? 라고 멘붕이 오게 돼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주제와는 관련 없는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일이 없어야겠죠. 이 과정을 거치면 개요 작성 역시 한결 수월해지겠죠. 다음으로는 개요 작성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작성하기는 실제 글로 집필하기 위한 구성을 완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비유하자면 설계도에 해당하는데요. 글이라는 언어적 구조물에는 개요도라는 설계도가 탄탄하게 그려져야 합니다. 개요 작성은 조금 전 봤던 내용의 흐름을 글의 형식에 맞게 배치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흐름에서 각 요소들이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어디에 배치될지 고민하고 구체적인 진술로 풀어내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습은 설득적 글쓰기 실습이니까 주장과 근거 혹은 주장과 해결 방안 등을 자세하게 언급해줘야겠죠. 사실 논거, 의견 논거를 적절히 활용해서 개요를 짜보도록 합시다. 자료화면 볼게요. 설득적 글쓰기의 개요 작성 모형인데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고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와 논점 명시, 글의 흐름 소개 등을 작성했고요. 본론에서는 세부 논점 2가지, 결론에서는 논점 요약과 한계,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서론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또 본론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결론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잘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서론에는 연구 주제와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 대상의 범위 및 성격, 기본 이론 소개, 선행 연구 검토, 예상되는 결과 등이 들어갑니다. 본론에서는 문제 제기에 대한 글의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분석한 내용,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제시하고 검증해가는 과정적인 내용 등을 다룹니다. 복잡하죠?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논거를 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에서는요, 본론에서 다룬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요약,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또 글의 의의라던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전망 등을 언급하고 글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결론에 이르러서야 본인의 주장을 밝히는 경우인데요. 우리 잘 기억해 둡시다. 여러분들의 입장, 주장은 본론에서 밝혀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개요 작성을 해볼 텐데요. 교재 예시 같이 볼게요. 개요를 작성할 때는 우선 주제문을 명시해 줘야 합니다. 보이시죠? 올바른 댓글 문화를 형성하자 라고 주제와 주제 요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 논점 명시, 글의 목적 및 필요성, 서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시에서는 댓글의 개념을 통해 문제점을 명시한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해주고 있죠. 본론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의 개요에서는 세부 논점에 대하여 주장과 근거 혹은 입장과 근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명시해줘야 합니다. 이때 근거는 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를 적절히 활용해주세요. 세부 논점의 성격에 따라 사실 논거가 주로 쓰이기도 하고 의견 논거가 주로 쓰이기도 하죠. 통계 자료나 실험 결과 등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논거, 그리고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인용한다면 의견 논거가 되겠죠. 예시에서는 댓글 문화의 태동에서 사실 논거를, 좋은 댓글과 댓글의 순기능, 나쁜 댓글과 댓글의 역기능에서 의견 논거를, 올바른 댓글 문화 형성을 위한 대책에서는 두 논거를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네요. 결론 개요에서는 논점을 요약하고 한계 및 전망의 사항을 간략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요약도 중요하지만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지적하는 등의 한계 사항과 글을 듣고 확장된 사고로 나아갈 수 있는 전망 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해 주는 것이 더 좋겠어요. 글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개요, 몇 번을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많이 막막할 거라 예상됩니다. 개요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자의 입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설득될까? 라는 문제의식을 꼭 가지고 글을 구성하세요. 교재 예시도 물론 꼭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둡시다. 오레오 맵. 오레오. 다들 알죠? 기억하세요. 물론 과자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오레오 맵이라는 건 설득적 글에서, 특히 설득적 글의 본론을 구성할 때 유용하게 쓰일 방법입니다. 오레오 살펴볼까요? 먼저 오피니언입니다. 의견이죠. 핵심 의견을 주장하라 입니다. 다음은 리즌입니다. 이유와 근거로 주장을 증명하고요. 다음 example입니다. 사례와 예시로 증명하라 입니다. 다음 다시 opinion. 핵심 의견을 강조하고 방법을 제안하라 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장, 이유와 근거, 사례와 예시, 주장 강조 정도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갈피가 좀 잡히나요? 모쪼록 좋은 개요 작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실습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수업 중 다뤘던 내용인데요. 개요 작성하기 실습입니다. 개요를 작성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 각자 핵심으로 글의 흐름을 구상해 보세요. 아까 예시 봤죠? 제출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개요 작성하기 전에 핵심으로서 여러분들의 글의 흐름을 나타낸 후 개요 작성에 임해 주세요. 인적 사항과 주제를 적고 서론, 본론, 결론 각각 주제 요소들을 명시하고 각 부분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기입해 봅시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건요. 본론이 반드시 한 덩어리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전략에 따라 본론이 2개의 장이 될 수 있고 3개의 장이 될 수 있어요. 본론은 무조건 한 덩어리,
한 개의 장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한 개의 장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개요 작성하면서 서식은 자율적으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달할 내용은 다 전달했습니다. 이어지는 요점 정리 및 실습 안내 확인하시고요. 좋은 개요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며 생기는 의문은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저에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